아론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포트폴리오 정규 세션 발표를 맡게 된 아론팀 최성규라고 합니다. 발표는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팀은 워렌 버핏의 투자의 정의에 의거하여 투자란 장래에 더 많은 구매력을 얻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기대에 의거하여 현재 구매력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따라서 본팀의 투자 목표는 현재 구매력을 보존하는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에 근거한 본팀의 투자 철학은 첫 번째, 투자하기 전 충분한 조사를 바탕으로 투자할 것. 두 번째,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확실한 투자 포인트가 있는 기업 위주로 투자할 것. 세 번째, 여러 산업에 분산 투자하여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것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맞춰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투자 원칙에 맞춰 저희는 기존의 투자 종목과 더불어서 한국가본과 신한자산 미국 S&P 500, ESG ETF 두 가지 종목에 투자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가본입니다. 주요 산업은 LNG선 본행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사업 분야는 LNG 사업 외에 글라스 페이퍼 사업과 카본 프리프레그 산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글라스 페이퍼는 바닥 장식재, 건축 내외장재, 산업용 필터 등에 적용되는 단열재를 특하고, 카본 프리프레그는 고강도 복합 소재이며 철과 비교하여 경량화신 소재로서 산업 다방면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꾸준한 계약으로 인한 약 7천억 원 가량의 안정적인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카본은 앞서 7월에도 대규모 수주 계약을 했고, 또한 한국조선사의 올해 LNG선 수주는 최근 들어 45척인데, 연말에 예정된 카타르 계약까지 될 경우 2018년의 사상 최대 수주 실적인 58척을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모스 타입의 노후화된 LNG선 운반선에서 멤브레인 LNG 운반선으로 교체 수요가 예상되고, 매출의 다각화를 위한 신사업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철도, 풍력, 특히 UMM 도시항공교통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데, UMM 도시항공교통 분야란 항공기를 이동수단으로 하여 화물이나 사람을 운반하는 수송체계로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는 산업입니다. 다음은 S&P 500 ESG ETF인데요. 저희는 S&P 500 ESG ETF는 적은 돈으로 수백 개의 기업에 분산 투자할 수 있어 저희의 투자 철학과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ESG 관련 투자 규모는 2018년 31조 달러 대비 2020년 35.2조 달러로 약 14% 증가하였고, 2020년 이후 글로벌 ESG 관련 펀드 규모도 큰 폭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 평가가 우수한 기업은 과거보다 유리한 위치이고, 이러한 추세는 계속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수익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보는 4.1% 올랐고, KTNG 1.1%, KB 2.1%, S&P 500 ESG ETF 1.2% 상승하였고, 한국가본에서 0.3%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 투자 수익률은 1.3%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피드백입니다. 저희는 기존 3개의 기업을 홀드하였고 1개의 기업을 팔게 되었는데요. 먼저 홀드한 기업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첨보기업입니다. 첨보기업은 2차 전지 소재 매출량 증가 및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피전해질 가격이 급증하였고, 리튬 가격 상승 및 중국 전력 난으로 인해서 생산의 차질을 빚으며 육부라 인산 리튬의 가격이 연초 대비 70% 이상 급등하였습니다. 육부라 인산 리튬 가격 상승에 따라 F전해질이 대체재로 떠오르고 있고, F전해질의 가격 경쟁력 상승 및 수요 확대는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첨보에게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P전해질 및 F전해질의 생산 능력 확대에 따른 실적 전망이 예상되는데요. P전해질은 2023년까지 연 3,000톤을 추가 증설해 연 5,000톤의 캐파를 확보할 예정이며, F전해질에 대해서도 약 2만 톤 규모의 공격적인 증설 계획을 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KTNG입니다. 동사의 담배 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특히 올해 주목해야 할 점은 올해 상반기 국내 전자담배 전용 스틱 점유율을 40% 기록했는데요. 이는 첫 출시 이후 역대 최고의 점유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FDA의 액상형 전자담배 경쟁사와의
그 경쟁사 이름 PMI라고 하는데 PMI와의 전략적인 협업을 통해서 KTNG의 전자담배는 해외에서도 소비자의 호응을 얻으며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인을 통한 주가 상승도 기대할 만한데요. 요즘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KTNG가 어떻게 보면 되게 죄악으로 불리우고 있는데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이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을 처음으로 공식 승인함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 상승으로 인한 주가 상승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KB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KB는 금리 상승에 따른 순이자 마진 상승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가계대출 규제 정책 전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인원 증가 때문에 이자 이익이 증가합니다. 또한 비은행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리딩뱅크를 탈환하였고 이달 말 출시 예정인 KB스타뱅크라는 앱을 통해서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거듭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 기업을 홀드하는데 반면에 한 개의 기업을 팔게 됐는데요. 그 한 개의 기업은 휴캠스라는 기업인데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저희가 결국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요소수 대란으로 인한 리스크 확대인데요. 아까 앞에 설명에서도 들었듯이 중국은 국내 요소수 공급의 97%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상태라 지금 현재 중국의 수출 제한이 큰 타격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다음 기존의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어서 내재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무도 인식하지 못했는데, 지금 그래서 수출 타격이 더 타격이 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내 요소수 시장은 롯데 정밀화학이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라 휴캠스가 여기서 더 긍정적인 수익을 얻기가 힘들다고 생각해서 팔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사주 매입 관련 주가 손실 발생 이슈가 있는데요. 일단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사주 매입이라는 것이 주주 친화적인 정책 중 하나이고, 하지만 휴캠스의 경우 신탁 규모가 200억 원인데 반면 실제 취득률은 0%로 단 한 푼도 자사주를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본팀은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여서 결국 휴캠스를 팔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드백입니다. 크게 우수했던 점과 보완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우수했던 점부터 말씀드리자면 두 번째 운영 목표인 안정적인 투자 포인트가 있는 기업을 위주로 선정하여서 투자를 진행하였고, 세 번째 운영 목표인 다양한 산업으로의 분산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구매력 보존이라는 본팀의 투자 철학을 지킬 수 있었고, ETF 투자를 시작하여 자산군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완해야 될 점도 있는데요. 투자 기간의 한계, 안정적인 투자 포인트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철학에 기인하여서 진행하였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얻기는 어려웠습니다. 또한 매도 타이밍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아서 고수익 달성이 어려웠던 부분도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기업에 대한 조사가 생각보다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도 보완해야 될 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